자, 볼게요. 우리가 원자다 하면 생각나는 거 원자, 핵, 전자 맞지? 자, 원자핵은 일단 가운데 배치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뭐가 움직여? 전자가 빙글빙글 움직일 건데, 자, 이런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까라는 걸 이 파트에서 오늘 배울 겁니다. 보면 원자의 구조 한 번 더 볼게.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놈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 왜냐하면 양성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양성자뿐만 아니라 여기 중성자도 있어. 전하량이 제로인 거. 오케이? 그래서 양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핵은. 그러면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자라는 음이온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들 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있었고 족이라는 놈이 있었고 주기라는 놈이 있었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만 원자 구조론에 맞춰서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리가 다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자,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 원자 번호라는 놈이 있었어. 그 원자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냐? 양, 전, 하의 개수를 뜻합니다. 원자핵 안에 있는 양전하의 개수를 뜻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5다. 그러면 양성자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야. 원자 번호가 10이다. 양전하가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는 늘 항상 중성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지? 양성자가 5개 있을 때 중성을 만들려면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똑같이 5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원자 번호가 10개야. 양전하 몇 개? 10개야.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10개야.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뿐만 아니라 전자 수도 똑같다. 즉, 3개가 다 개수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원자 번호 이꼴 전자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자 번호 6이면 전자가 몇 개? 6개야. 원자 번호 7이면 전자가 몇 개? 7개야. 그러면 원자 번호의 개수에 맞춰서 전자수를 유추할 수 있다. 알지? 왜? 중성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죠? 자, 그러면 확대 기능을 볼게. 원자 모형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전자라는 놈이 어떠한 궤도를 계속 똑같은 궤도만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어가 전자의 배치를 설명을 했었어. 그런데 보어의 그 전자 배치는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럼 현재에서 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됐냐고 얘기한다면 확률로서 판단하는 거. 확률. 전자가 이쪽에 있을 확률, 이쪽에 있을 확률, 이쪽에 있을 확률로서 전자가 배치가 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가 사실 같은 궤도를 계속 도는 건 아니야. 이쪽으로 좌회전할 수도 있고,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할 수도 있고, 가다가 갑자기 유턴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우회전 직진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말이야. 왜냐면 전자는 여기에 있지 않고 지 맘대로 막 뒤죽박죽 무작위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따져야 된다 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확률로서 전자가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갔지? 여기 있다고 말 못하니까. 이해갔지?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전자가 움직일 건데, 그럼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규칙을 한번 볼게.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에너지 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준위는 뭐냐면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 그러는 거야. 에너지 값이야. 이해갔지? 자, 그러면 전자 껍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는 게 있어. 오케이? 약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하는 우리 지구의 궤도가 있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전자들도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준위 띠가 있어. 거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게 에너지 준위를 띠고 있는 전자 껍질이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전자 껍질이 똑같으면 에너지 준위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같은 궤도에 있으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볼게. 일반적으로 원자 핵에서 가까울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원자 핵에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야. 에너지가 좀 적은 거야. 전자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쌤이. 봐봐. 여기에 플러스라는 원자 핵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궤도를 얘랑 요 놈을 한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전자가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 자, 전자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잖아. 그럼 서로 잡아 당겨 안 당겨? 당기겠지. 자, 그러면 전자가 지금 첫 번째 껍질에 있다는 말은 멀리 도망가지 못한 거야, 전자가. 이해했어? 왜? 힘아리가 없어. 플러스 전하라는 놈이 이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 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전자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힘이 없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힘이 없어.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자가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힘아리가 없어서 잡아당겨지니까 가까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그나마 반발해서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가 뭐야? 에너지가 조금 더 높은 거야.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원자 핵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이해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멀리 가면 갈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봐봐. 전자가 여기 있었어. 내가 이 원자라는 자체가 에너지를 받았어. 에너지를 막 흡수했어. 그러면 전자가 껍질 위로 올라가는 거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나 에너지 받았어. 너로부터 멀리 도망갈 거야. 이러고선 저 껍질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했어? 에너지 받는 게 그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누구한테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얼로 가? 다시 이쪽으로 힘아리가 없어서 다시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갔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전자가 들떠 있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에너지 받았으니까 신났어.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은 에너지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서 이렇게 왔어. 에너지가 다 잊어버렸지. 바닥이야, 바닥. 바닥 상태라고 얘기해. 이해했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껍질을 그 원자핵하고 멀어지는 전자 껍질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들뜬 상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원자핵과 가까워지면은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사실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얘기야, 요 얘기. 옆에 보면은 요 얘기가 있거든. 자, 에너지를 흡수했지. 전자 껍질이 어디로 갔어? 위로 올라갔지. 들뜬 상태. 알겠어? 이걸 들뜬 상태야. 어딨어? 들뜬 상태. 보입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를 들뜬 상태라고 해. 에너지 받았으니까 들떠 있는 거야. 이해갔어? 에너지 방출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전자가 튀용 힘아리가 없어서 원자 핵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지? 이걸 바닥 상태에다 그래. 알죠? 쉬워. 자, 그러면 원자의 전자 배치. 자, 드디어 전자 배치를 할 거야. 보면은 참고로 모든 원자에서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냐면 2개 들어가. 알았어? 첫 번째 껍질은 2개 들어가. 그런 다음에 전자가 3개 있는 놈은 첫 번째 껍질 다 채우고 요 나머지 하나 있지. 요 하나는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지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8개까지 들어가.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쭉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껍질은 다 8개까지 들어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껍질 보입니까? 여기 두 번째 껍질 보입니까? 자, 첫 번째 껍질 지금 전자가 일단 몇 개인지 알아야 돼. 플러스 8이지. 양전화가 8개네? 원자번호가 8개야. 전자도 몇 개야? 8개야. 그럼 8개를 채우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 들어가지. 그럼 나머지 6개 전자는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서 하나씩 채워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조금 공간이 있네. 2개 더 들어올 수가 있네. 맞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자가 많은 거 있지. 걔네들이 여기하고 얘하고 이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 이게 화학결합이야. 그걸 나중에 배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전자로 결합해 보통 얘네들은. 왜? 8개 채우려고. 이해했어? 8개 채워야 안정하거든. 이해갔지? 자,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그거야. 껍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있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 개수, 그게 원자과 전자야. 이해갔어? 다시 가장 밖에 있는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라 그래. 알겠어?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에 쓰냐? 내가 말했어 아까.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놈들이야. 이해갔어?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자과 전자를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주기율표 봤을 때 족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이렇게 세로축 1족, 2족, 3족 있지. 자, 1족이 알칼리 금속이었어. 맞지? 그 1족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1개야. 그 뜻이야. 알겠어? 1족은 원자과 전자수 1개야. 2족은 2개야. 3족은 3개. 4족은 4개. 5족은 5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카테고리 첫 번째 또 완성됐네? 주기율표에서 족이라는 부분은 원자과 전자 개수야. 알겠어? 이해갔어? 알겠지? 그래서 족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 수인데 원자과 전자 수인데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잖아. 맞지? 아까 결합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야. 같은 족일 때. 그래서 1족 때 알칼리 금속들이라고 했죠. 다. 걔네들 성질이 다 똑같아. 리튬, 리나, 나트륨, 가, 칼륨, 뭐 루비, 뭐 루비늄 뭐 이런 것들. 맞지? 성질이 다 똑같아. 왜? 화학적 성질이 다 똑같거든. 원자과 전자 똑같아서. 자, 수소 볼게. 수소는 머릿속에 어디 있어? 주기율표에서 1쪽 있지. 원자과 전자수 몇 개? 1개.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있는 거야. 첫 번째 껍질 하나 있지. 이게 자체가 원자과 전자수잖아. 1개. 그래서 1쪽 있는 거야. 탄소는 수, 헬, 리베, 붕, 탄. 4족이야, 4족. 알겠어? 원자 번호는 6번이야. 그리고 4족이야. 봐봐.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전자를 갖고 있는데 채워볼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나머지는 4개 채우지.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4개야. 그러니까 4족에 들어가는 거야, 얘가. 이해했어? 주기표 보면 그래. 마그네슘은 12번이야. 쭉 채우다 보면은 마그네슘은 주기표 보면은 몇 족일까요? 2족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2개잖아.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맞지? 얘 2족이야. 그래서 한번 밑에 간단히 알아서 보면 마그네슘 2족이지. 2족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래서 여기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과 전자 1개야. 4개야. 2개야. 그래서 얘 1족에 들어가 있어. 수소는. 탄소는 4족에 들어가 있어. 마그네슘은 2족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주기 있지, 주기.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원자번호 아까 처음에 했고
이번에 족이라는 카테고리 했고 마지막은 뭐야? 주기라는 걸 할 거야.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1주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2주기,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3주기지. 이 주기는 뭐냐면 전자 껍질수야. 껍질수. 알겠어요? 얘 전자 몇 개야? 껍질? 한 개지. 그래서 얘 1주기야. 1주기 원자가 1족. 1주기 1족이야. 얘는 전자 껍질 몇 개야? 2개. 2주기 4족에 들어가 있어. 탄소는. 자, 마그네슘은 1주기, 2주기, 3주기, 2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주기는 전자 껍질, 족은 원자가 전자수, 원자 번호는 전자 혹은 양성자 개수. 이해갔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완성돼야 돼, 무조건. 그래야 기본적으로 화학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럼 볼게요. 주기와 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 쌤이 다 했어. 족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쌤이 설명 다 했어. 끝났어. 주기는 뭘 뜻한다? 전자 껍질수를 뜻한다. 알겠죠? 껍질수야. 껍질수야. 주기는 전자 껍질수야.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커지다가 18족 원소에서는 제로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껍질은 개수 다 똑같아. 그 마지막에 원자과 개수만 점점 늘어나는 거야. 한 개였다가 두 개 있다가 세 개 있다가 네 개 있다가 18족 원소에서는 제로가 되는 거. 왜? 8개 다 채웠잖아. 이해했어? 9개가 들어갈 수 없어. 최대 8개야. 물론 첫 번째 껍질만 제외하고 나머지 껍질은 다 8개. 그러니까 18족 원소는 8족이거든 이거? 앞에 10의 자리 빼고 8족이야. 물론 18족은 8개야 8개 라고 생각하면 해. 그래서 그 다음에선 제로가 되는 거야. 알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지. 족은 무슨 의미?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똑같아?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끼리 배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되게 똑똑하지 않니? 주기율표를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배열한 거야, 이걸. 만든 거야. 난 진짜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퍼즐이잖아, 완전히. 그러면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왜 그래?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그 전자들이 바뀌기 때문이야. 이해했어? 야, 씨, 굉장하지. 과학자들이 이런 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 1족이니까 1족 1주기지. 그럼 상상해봐. 1주기니까 원자 전자 껍질수 하나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그래서 1개 있는 거잖아. 얘는 8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조심해. 전자가 8개 있는 게 아니라 2번이잖아. 그러니까 꽉 찼잖아. 첫 번째 껍질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껍질에 뭐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18쪽은. 알지? 리튬 봐. 2주기니까 전자 껍질 2개지.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전자의 껍질에 원자과 전자수는 1개야. 마지막 원자과 전자수 2개. 2개 껍질. 다 2개 껍질이지, 껍질은. 얘는 다 3개 껍질이지, 3주기니까. 이해했어? 그런데 족만 다르다는 건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다 족에 맞춰서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18쪽 한번 볼까? 18쪽은 그러면 가장 마지막 밖에 있는 전자 껍질에 최대한 다 채운 상태지. 그러면 화학적으로 결합할까 안 할까? 더 이상 남는 것도 없고 비어 있는 공간도 없잖아. 화학적 결합을 안 합니다. 이해가서? 화학적 결합이 전혀 없습니다. 8쪽은. 이해가지? 꽉 찼으니까 8개가 채웠을 때 8개 다 채웠으니까. 그러면 화학 결합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안정하다. 안정하다. 얘기하는 거야. 반응이 없어요. 거의. 이해했어?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오케이? 전부 다 반응이 없습니다. 안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알칼리 금속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 직접. 자,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됐대. 그럼 이게 곧 전자수이자 양성자 개수니까 다 채워 똑같이. 맞죠?
자, 그럼 전자 배치 한번 해볼게.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 11개, 19개. 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3개잖아. 그럼 나머지 1개는 여기다 채우면 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채울 수 있어. 그래도 아직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8개 다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우고, 그러면은 2개, 8개니까 10개지? 하나 남는 건 여기다 채우는 거야. 자,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채워. 그래도 밖에 8개 채워도 남잖아. 하나, 둘, 아이 귀찮아. 8개 채우고, 그러면은 10개 채웠지, 현재. 맞지? 그 다음에 8개 채워도 남네. 쭉쭉쭉 8개 채워도 남아. 몇 개 남아? 1개 남아.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몇 개야? 2개지. 얘는 3개지. 얘는 4개네.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곧 뭐야? 주기야.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하는 거야. 알죠? 그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밖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수 몇 개야? 1개. 몇 개? 1개. 몇 개? 1개. 무슨 말이야? 족이야. 오, 족이 똑같으니까 얘네 화학적 성질이 다 똑같아. 그게 뭐야? 리나가 알칼리 금속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자, 이제 할로젠 해볼게.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9번, 17번이에요. 양성자수 똑같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 2개를 채웁시다. 첫 번째 껍질은. 그러면 7개가 남았네. 7개 채우는 거야. 3, 4, 5, 6, 7개. 얘도 마찬가지. 2개 채우고 2개 채우고 8개 채워봤자 어차피 10개까지니까 쭉 8개 채우고, 그럼 7개가 좀 남지? 7개 쭉 채워.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2. 얘는 3개. 그래서 이건 주기라는 걸 뜻합니다. 맞지?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밖에 있는 전자수 7개. 무슨 말이야? 족. 7쪽. 물론 중간에 있기 때문에 17쪽으로 해줘야 돼, 얘네들은. 알겠죠? 그래서 족이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그게 뭐야? 플루로, 염소, 핑클, 브라운, 아이스, 할로젠, 원소의 끼리. 알겠죠? 네. 자,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지금 1번 보면은, 자, 확대 좀 해볼까? 자, 원자라는 놈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자, 원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중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다는 거는 상관이 없다. 알지? 중성인데 왜 이거 지금 같다는 상관이 있어? 전자랑 똑같아야지. 원소의 종류마다 양성자 수가 당연히 다르지. 리튬하고 수소하고 다르죠. 원자 번호가 곧 저기니까. 2번 봅시다. 이건 조금 좀 애매한데 아까 봤듯이, 자, 이거는 에너지 준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아니, 뭐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3번. 자, 3번 보면은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당연하죠. 희마리가 없는 것부터 채워져야지. 그래서 맞습니다. 자, 같은 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 아니죠. 같은 족이라는 말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야. 전자 껍질 수는 주기를 뜻하는 거고, 얘는 주기가 같다라는 말은 맞는 거고, 족이 똑같다는 말은 원자가 전자 수가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는 그 족은 원자가 전자 수, 주기는 껍질 수. 알았어? 오케이. 같은 주기다. 껍질이 똑같아.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은 거는 족이 똑같은 거야. 알겠어? 주기는 껍질 수가 똑같은 거야. 알지? 자, 4번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야. 가장 밖에 있는 전자 개수가 아니라 껍질 수. 몇 개야? 2개지? 껍질 수는 2개입니다. 얘 2주기일 거야. 알겠어? 2주기야.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밖에 있는 껍질의 전자 개수 4개. 얘 4족이야. 얘 2주기 4주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원자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해서? 주기율표 외웠잖아. 수엘리베 평탄지수. 그렇게 외워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알지? 원자번호 몇 개야? 전자수가 곧 원자번호. 혹은 여기 양성자 개수 6이지? 6번이야. 수, 헬, 리, 배, 붕, 탄. 얘 탄수야, 탄수. 알죠? 자, 몇 주기 몇 종 원소야? 4족 2주기야. 그러니까 2주기, 2주기,
4족 원소이다. 탄소. 5번 볼게. 자, 지금 A와 B는 전자수가 전혀 달라. 전자수 달라. 똑같은 거 찾는 거야. 양성자수도 달라. 전자수 다른데 양수가 어떻게 똑같아? 껍질수도 달라. 얜 껍질 2개, 2주기, 껍질 3개, 3주기. 알았지? 원자과 전자수 똑같아. 가장 밖에 있는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족이 똑같습니다. 얘 6족이야. 그러면 족이 똑같다는 말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고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알죠? 정답은 리을 하나입니다.